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이제 물론 수입차였는데요. 맥스피를 때리니까 뭐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9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링크드카의 레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래서 장기 렌터카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서 이 장기 렌터카라는 게 나한테 맞는 건지 나한테 맞지 않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단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먼저 장기 렌터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장기 렌터카가 상당히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 왜 그런 경향이 있나 봤더니 장기 렌터카 안에는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를 나중에 반납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에 대한 금액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차량가액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합쳐서 월 단위로 어떻게 보면 계산이 됐기 때문에 자동 차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승계를 할 때 뭐 보험료는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 계산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총액만 놓고 보셔서 차량가가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분명한 단점이죠. 어떤 리스 차량이 미회수 원금이라 그래서 정확하게 리스료에 대한 구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렌트카는 보험료 얼마, 뭐 세금 얼마, 뭐 이율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해서 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 합친 금액을 월로 나눠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차를 구매했을 때 또는 할부로 차를 구매했을 때와 장기 렌터카가 이런 계산하기 오히려 복잡하다. 기존에 이제 현금차나 할부차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 장기 렌터카의 계산 방식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폼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은 이동수단의 어떤 가치도 있지만 폼의 가치도 있단 말이에요. 일명 하차감이라고 그러죠. 뭐 남한테 보여지는 부분 또는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번호판이 하, 허, 호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내 차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보다는 빌린 차잖아 라는 어떤 그런 품위에 대한 유지가 좀 덜 되는 그런 경향도 있죠. 이 하, 허, 호 번호판은 분명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1금융권, 즉 은행권보다는 높은 금리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기 렌터카를 운영하는 회사는 제1금융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캐피탈 회사, 그다음에 카드 회사 이런 데들이 장기 렌터카 상품을 많이 운용하기 때문에 물론 렌터카 회사도 있습니다만 제1금융권보다는 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죠.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차를 사실 수 있는 분들은 어쨌든 금리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 금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얼추 금리가 몇 %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금리가 제1금융권의 금리보다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죠. 금리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 굉장히 결정적인 단점이에요. 네 번째, 단기 렌터카가 아니라 장기 렌터카잖아요. 장기로 차량을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3년, 4년, 5년 이렇게 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내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뭐 차가 필요 없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여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차량을 반납하기를 원할 때, 이럴 때 위약금이 굉장히 셉니다. 남은 렌트료의 20% 또는 30%를 내게 돼 있는데, 할부차가 내가 소유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할부금을 내기가 힘들으면 차량을 판매하면 되죠.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빌린 돈을 갚으면 얼추 맞아 떨어지거나 뭐 조금 손해는 보더라도 뭐 1, 200만 원 뭐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장기 렌터카는 위약금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어렵다는 이런 분명한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저희 같은 이제 링크드카 같은 서비스가 있어서 중간에 승계를 도와드리는,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어찌 됐든 현금차 할부차보다는 중간에 해지하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건 분명한 단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장기 렌터카의 단점입니다. 뭐냐면, 장기 렌터카를 이제 영업을 하시는, 장기 렌터카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 에이전트라고 하죠. 뭐 영업 조직이라고 해도 되고요, 에이전트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이 각각의 렌터카사들의 상품을 가져다가 비교도 하고 손님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주는 일종의 뭐 보험 설계사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렌트카 에이전트들이 장난을 좀 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이냐면, 자, 렌트카 에이전트들의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뭐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고객들한테 무료로 봉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 에이전트들의 수익은 렌트카의 견적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터카의 견적서 안에는 자동차 차량 가격이 얼마다, 보험료가 얼마다, 이자가 얼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 에이전트들의 수익도 그 안에는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렌트카 에이전트들이 월 렌트료를요 3만원 정도 올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요, 뭐 55만원짜리 상품인데 3만원 정도 올려서 58만원으로 견적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55만원짜리랑 비교를 3만원이 더 비싸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지만, 차량도 다르고 옵션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55만원과 58만원이 절대적으로 비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 3만원 정도가 굉장히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이 3만원이 60개월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6, 3, 18, 180만 원이 됩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이 견적서에 자신의 이익을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그냥 납득이 갈 만한 수준, 뭐 이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 그러면 사실 납득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막 이제 일명 9P, 10P라고 그러는데 9%, 10%를 매길 수가 있어요. 총 렌트 비용이. 막 그렇게 되면은 월 렌트료가 당연히 올라가죠. 월 렌트료가 올라가는 대신에 이 에이전트들의 그 이윤이 굉장히 커집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이제 물론 수입차였는데요. 맥스피를 때리니까 뭐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9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를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 따라서 일명 눈탱이를 맞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비교를 해보시고 계산기도 좀 돌려보시고 이렇게 해야 돈이 안 맞고 저렴한 가격에 장기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